네, 여러분. 자, 오늘은 그 생명과학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냐면은요. HLB 생명과학이 그 진행하는 임상권 중에서 뇌전증권의 그 후보 물질권과 관련한 그런 임상권이 있어요, 여러분. 네, 요거 여기서 아마 뭐 좋은 건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좀 제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네오켄 바이오라는 기업하고 합작을 하고 있는 게 이제 HLB 생명과학이에요. 근데 이 네오켄 바이오가 이게 대단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좋은 재료건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용함건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물론 HLB 그룹주들의 오늘의 흐름에서 좀 견조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HLB는 3월 20일 날 다시 또 IR을 하죠. 네, 요즘 그 루머 또는 그 조선비즈의 디스성 기사 이런 것들로 사실 그 흔들릴 수도 있었던 상황을 확실하게 IR에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것도 매매 잘 하셔서 대박 꼭 내시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또 하나 있어요. 투자 주의 종목으로 HLB 생명과학이 일단 지정될 수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네, 그럼 먼저 그 건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건에 대한 내용. 네, 요거 이제 나왔거든요. 네, 요 공시입니다. 3월 20일 1일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니까 투자에 주의해라.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팸 관여 과다 종목. 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것은 뭐 인기가 높으니까 뭐 여러 가지 루머나 또는 이제 이 HLB 생명과학에 광고가 좀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광고가 붙었을 때 현혹될까봐 그것을 유의해라 하는 차원에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도 주의하는 정도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투자 그 경고 종목, 투자 뭐 위험 종목,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이 규제 요소가 붙어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계속 급등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이런 투자 경고나 투자 위험이나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훈장이다. 급등하는 것에 대한 훈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에 투자 경고나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 올라가는데 더 도움이 되고 시장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정도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주의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깜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명과학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약간 흔들었다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기업 IR을 3월 20일 날 장중에 뭐 10시에서 11시쯤에 이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또 긍정적인 재료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방어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HLB 정보사항에 나와 있죠. 10시부터 11시 30분입니다. 자, 여기서 주가 관리를 하는 HLB를 알 수 있고 우리는 주주로서 상당히 좋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지만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정도가 흔들렸다고 봅니까? 그만큼 견조합니다. 신약 승인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그죠?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HLB 전반적으로는. 그리고 시장이 좀 흔들렸지만 HLB 그룹은 잘 버티고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됐음을 나타내줬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임상권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임상권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오켄 바이오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 게 HLS 2202. 네, 이 건의 임상입니다, 여러분. 고용함 건과 관련된 건데, 자, 요런 데서도 큰 재료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네오켄 바이오가 이제 어떤 회사냐? 네, 요거 이제 보시면 이 네오켄 바이오 이 홈피입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천연몰 가공 설비하고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인데, 과거의 이 기사를 보면은요, 작년도 9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네오켄 바이오가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국내 1위죠. 네, 네오켄 바이오가 1위예요. 근데 이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HLB 생명과학이 모멘텀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네오켄 바이오가 내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100억 규모 시리즈 B 투자 유치했다는 그런 기사건도 과거에 나왔던 기사를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건의 재료와 관련해서 모멘텀 있는 재료가 좀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후보 물질 3대 축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의료용 대마건에 크게 기대하고 있고, 동물용 항암제, 그리고 자체 후보 물질. 자, 이런 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마 쪽과 관련해서 요거, 그리고 뇌전증 관련해서 요거, 뇌전증 관련해서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등장이 돼 있죠. HLB 그룹이 뇌질환 전문 벤처 뉴로벤트에 10억 투자를 했다는 자료가 3월 19일 날 3시 40분에 오후 3시 40분에 나왔어요. 여기 쭉 보시면 HLB 생명과학에서도 나오죠. 자, 여기 중간에 HLB 생명과학 연구개발 뇌전증 치료제 개발, 네, 이쪽에 좀 초점을 맞췄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있는 재료가 좀 등장할 개연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로 3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대마, 의료용 대마, 동물용 항암제, 자체 후보 물질. 자, 요런 건들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큰 강점은 과거에 HLB와 함께 10백어를 냈던 유일한 종목이 HLB 생명과학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끼가 쉽게 버려지나요, 여러분? 그죠? 네. 증명이 됐던 기업이에요. 증명이 됐던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이것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HLB 그룹 전체적으로는 그 자금 조달 건과 관련해서 조선 비즈에 말도 안 되는 기사건이 디스성 기사가 나왔던 것은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요. 네, 이 건이죠. 네,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을 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결국 이제 엘레바에서는 상업적인 부분을 위해서 자금을 엘레바에서 모을 것이고, 국내 정도면 이 정도의 자금으로 충분하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관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HLB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서 제가 어저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잘 알고 계신 부분, HLB 공식 블로그에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네. 이거는 뭐 또다시 제가 리바이벌은 안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생명과학의 모습을 보면은 이 조정이 이때하고 또 다르죠. 아주 얕은 조정이에요. 그냥 이렇게 되다가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여기서도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3월 29일 날 최종 리뷰 결과 발표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쭉 더 치고 나가야 되겠고, 우리가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신약 승인이 끝이라면은 사실 우리가 큰 기대를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글로벌 빅 파마가 되는 거, 그러니까 상업화가 성공이 되는 거, 이게 끝이다라는 거, 네, 이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시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HLB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러분 그 외자가 3차로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게요, 그 국부 펀드에서 들어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국부 펀드 중에서도요, 제가 HLB 영상에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 노르웨이 국부 펀드나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들어올 개연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국부 펀드라고 한다면은 여기 그 내용이 이미 나와 있지만 대규모 자산이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고 다양한 자산 분산을 하는 것이고 엄청난 자금이죠. 수십억에서 수조 달러예요.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만 이 정도의 자산을 관리하는 펀드가 바로 국부 펀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제일 커요. 예, 노르웨이 국부 펀드 같은 경우 들어오면 엄청날 거예요. 예. 뭐 이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사우디 국부 펀드 이런 쪽에서 들어와도 엄청날 거고요. 우리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싱가포르 국부 펀드, 셀트리온에 투자했던 싱가포르의 테마섹 국부 펀드 이런 쪽에서 들어오면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2차로
기관들 자금이 들어올 거고요. 3차로 외자가 싱가포르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 또는 사우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 더 좋다면 노르웨이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 이런 그 큰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번에도 우리가 느꼈지만은 또 디스성 기사나 또 루머는 항상 등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 건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면 다 물량 털리죠. 물론 우리가 물량을 일부 매도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가라는 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HLB 생명에 대해서 정보를 신속한 정보를 받으시면 그런 건이 갑자기 발생해도 여러분들이 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정확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문자를 받아 두시는 거예요. 또 긴급한 경우에 매매해야 될 경우는 매매 사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니까 HLB 생명이라고 문자를 꼭 주셔가지고 증권사 출신인 저의 그 고급 지인 정보를 좀 받으시고 유료 정보도 좀 제가 그 입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퍼드릴 거고요. 해외 외신 기타 유용한 거 제가 모두 드리는 건 아니고 좋은 것만 선택해서 사실일 수 있는 것만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매매 사인은 물론이고요. 문자를 꼭 보내신 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W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빠르면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밸류 프로그램 잘 아시죠?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되게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환원 의지 있죠. 매출가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